진행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광합성과 이제 호흡 이 두 가지가 산화와 환원 반응에 관련된 이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대략적으로 너네가 뭔지는 알 거야. 산화 반응이란 산소를 얻게 되면 산화됐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되고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러면 광합성이 뭔지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역사입니다. 역사. 뭐냐면 애초에 지구가 탄생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 1학기 때 배웠던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2학기 때 산화환원 반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지구가 완성이 되고 거기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기로에 서 있는 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광합성이란 뭐 당연히 알겠지만 원시 바다에서 일단 처음에 생성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시 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한마디로 환원성 대기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런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기가 있었어. 산소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빗대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겠지. 맞지?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합성하는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 그 광합성하는 생물이 이산화탄소라는 대기를 먹음으로써 이제 뭐가 탄생하냐면 유기물을 합성을 함과 동시에 이제 산소를 내뱉는 그런 경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산소가 많아지게 돼서 대기의 산소의 어떤 비율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산소는요 이제 생명의 진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산소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내용이 있긴 하니까 일단 설명하면서 진행할게요. 일단 광합성이 뭔지는 모르면 이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누가 몰라? 모르면 큰일 난다. 염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우리가 비에너지와 이산탄소와 물이라는 총 재료가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뭘 만들 거냐면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는 유기물을 합성을 함과 동시에 당연히 뭘 내뱉는다? 산소를 내뱉게 되었다. 자 이해 가시죠? 이게 광합성입니다. 식물에서 많이 하고 염록체라는 어떤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화가 아니라 이걸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산탄소가 산소로 뭐가 됐다? 환원됐어요 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환원이란 산소를 내뱉는 건데 CO2가 갖고 있었던 산소를 내뱉는 과정이에요. 지금 얘가 얘를 내뱉으면서 포도당이 됐다. 그럼 포도당이 나중에 이제 호흡을 이용해서 일단은 뭐 되는 거는 산소를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산화 과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환원 과정이고 호흡은 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 산소가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산소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준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화론적이 발생이 됐느냐 일단은 남세균이 출발입니다. 남세균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원시바다에 처음으로 생겼어요. 이 남세균이 사실은 뭐냐면 얘가 현재의 염록체라고 하는 놈의 조상님이에요. 조상님. 얘가 나중에 염록체라는 녀석이 돼서 결국에는 세포 속으로 뿅 하고 공생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어쨌든 간에 남세균이 출현하게 됐고 광합성을 하니까 당연히 뭐가 생성되고 있었어? 산소가 생성이 되었어. 이게 뭐냐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남세균이 포인트 알겠지? 남세균 이꼴 그냥 염록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산소가 생겼으니까 쌤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대기 중에 CO2가 좀 줄고 산소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산소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금속이랑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이라 금속은 전부 다 우리가 녹슬게 만드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산화물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세요?
산화물을 만들었고요. 방금 말했듯이 산소가 대기에 방출되었고 이제 결국에는 대기 조성이 뭐했다?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별거 없어요. 그게 대기 조성이 이렇게 해서 변했다. 산소가 많아졌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CO2라는 것이 굉장히 처음에 많았다가 이제 산소로 대기 조성이 바뀌었어. 그러면 생명체가 산소로 호흡하는 녀석이 더 많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진화를 하는 녀석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크게 보면 산소 호흡하는 생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다. 자, 일단 오존이라는 화학기호는요. O3입니다. O3. 자, 누가 봐도 산소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알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산소 기체가 너무나도 많았으니까 당연히 오존이 생기겠지. 그 오존의 역할을 알아야 진화적인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오존이라는 것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녀석이야. 이때 당시에는 죄다 바다였고 바닷속에서 생물들이 탄생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얘네들이 육상으로 올라가고 싶었지만 올라갈 수가 없었어. 그 이유는 오존이 없었을 테니까 자외선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럼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물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괜찮죠? 근데 지금 남세계를 출현해서 대기 조성이 산소로 바뀌었고 그러면 산소가 결국에는 뭘 만들었냐면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러면 오존이 차단됐으니까 이제 자외선이 차단됐으니까 드디어 얘네들이 자외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놈이 드디어 육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그게 오존층이 형성되는 시점과 맞물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산소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등장하였고 산소가 자외선, 즉 한마디로 오존이 생기면서 자외선을 흡수하여서 이제 오존층이 형성하게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뭐가 등장했다? 육상생물이 등장하였다. 이게 이제 역사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결국 이 남세균이 엄청난 일을 다 해준 거야. 오존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산소로 호흡할 수 있는 생물도 출현하게끔 진화를 약간 옆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육상생물도 간접적으로 나오게끔 진화적으로 약간 좀 영향을 줬다. 엄청난 중요한 녀석이다 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너무 쉽죠 여기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거는 너무 쉬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에 있어서 지금 방금 했던 건 광합성이 환원 반응이고 광합성에 대한 역사를 배웠다면 이번에는 섹션을 좀 바꿔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야.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야. 이번에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킨다라는 개념이 산화 환원 반응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볼 건데 일단 화석 연료가 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석 연료는 뭐냐면 모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거는 CHO라는 화학기를 다 갖고 있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모든 생명체들 심지어 나무 요거 분필까지 싹 다 요거 다 갖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생명체의 공통적인 화학기류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산소하고 만나게 해서 연소를 한번 시켜볼까? 연소를 시키면은 한번 얘네들을 만나게 한번 해볼까? 뭐가 나가? CO2가 나간다. 자, CO2가 나갈 수 있고요, 맞죠? 심지어 뭐도 나와요? 물도 나와요. 맞습니까? 더 이상은 뭐 나올 건 없죠. 거의 그래서 생명체를 불에 떼우면 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명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남는 화학기는 단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게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가 남아 돌아요. 탄소는 좀 딱딱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가루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재라고 말을 해요. 불에 타고 남은 재 나오죠? 이게 탄소 덩어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일단 화석연료는 생명체야. 그거는 확실하거든. 자,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석탄, 석유 혹은 천연가스 이렇게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 석유와 천연가스는 같이 묶어주시고 석탄은 따로 묶어주는 것도 괜찮다. 자,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자, 유, 액체, 가스, 만약 가스, 석탄은 고체. 자, 석탄은요 식물입니다. 식물의 사체예요, 사체. 자, 옛날에 오래전에 식물이 살고 있었다가 죽었어요. 깨꾸다 죽었어요. 그럼 땅에 묻히고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얘네는 화석이 되는데 그 화석이 뭐냐면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매장되어 있었어. 그게 이제 지금 현대사에 와서 발견이 되면 그게 석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은 식물의 형태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소실되고 막 하다 보니까 모양이 안 보여요. 하지만 이제 식물이 죽은 사체가 오랫동안 매장된 그런 화석 연료를 석탄이라고 얘기하고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바다에 미생물이 죽은 사체들이 이제 매장량이 돼가지고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 미생물이 되죠. 바다 미생물. 자, 바다 미생물은 그럼 어디 살아요? 바다에 살죠. 그래서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바다에서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지각변동에 의해서 바다였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육지 땅바닥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바다에 있다. 그래서 아마 뭐 뉴스에서 보시면 기름값 올라갔다, 휘발유값 올라갔다, 경유값 올라갔다 이런 경제적인 그런 얘기 나올 때 맨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어떤 공장같이 생긴 거 그거 나오죠? 거기가 석유하고 천연가스 캐는 곳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석탄하고 비슷한 거 있어. 고기 구워 먹을 때 주는 거. 숯이 석탄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쓰는 숯은 석탄은 아니지만 인공 석탄이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식물은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완벽하게 좀 압력하고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석탄이 만들어지는 석탄하고 비슷하게 숯이 만들어져요. 숯 자세히 보면 나무처럼 보이지? 너무 껍질 보이지? 그게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런 모든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로서 쓸 수가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간단하게 내가 한 번에 다 설명했어요. 이게 다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 여기다가 내가 산소로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이산탄소고 물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오죠. 열에너지. 그 열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에 사용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되게 쉽지 않냐?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 화석연료가 결국에는 뭐냐면 인류의 발전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뭐 증기기관차를 움직여서 물자를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도 쓰고 주택에서 따뜻하게 있게도 만들어주고 산업단지에서도 많이 쓰겠고 맞죠? 지금도 사실 쓰잖아요.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매장량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가격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대체 에너지가 많긴 하더라도 요게 솔직히 최고긴 해. 많은 열량이 나오긴 하니까 아주 좋단 말이야. 하지만 알겠지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요게 화석 연료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의 재련입니다. 자, 철의 재련. 일단은 이제 역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우리가 자, 여기서도 가끔씩 나오는 게 뭐냐면 지구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철은요 절대로 핵융합 반응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앞에서 또 나와. 앞에서 했던 개념이 지금 또 가지고 오는 거야. 절대 이 철은요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핵융합으로 인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미행성체 충돌하는 과정에서 유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매장량이 어쨌든 철이 있었어. 그
근데 너도 알다시피 철이라는 녀석은 산소가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산소는요, 철 되게 좋아해요. 아주 난리나요. 지가 뭐 다른 거랑 결합하고 있다가 철이 옆에 놀고 있으면 철 쪽으로 가. 얘 버리고 철 쪽으로 가. 그 정도로 철과 결합력이 너무 끈끈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속인 철 자체가 산소랑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거를 부식됐다,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철은 절대 순수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소하고 만난 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화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화철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 결국에 이거를 우리가 우리말의 스타일로 산화철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철광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뭐냐면 철광석이 곧 산화철이고 철광석이 곧 녹슨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철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겠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녹슨 게 있어. 쓸 수 있겠어? 못 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산소를 떼버려야 돼. 맞지? 그러면 산소를 떼는 방법이 별거 없는데요. 산소가 철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산소를 더더욱 좋아하면 어떨까? 산소를 뺏어가는 거지. 약간 이런 거지. A하고 B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C라는 녀석이 B를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어. 얘네가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스토킹처럼 장난 아니게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C가 B를 잡아 당겨가지고 오히려 이제 얘가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녀석이 있다면 철광석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 않을까? 왜냐면 철광석은 산소를 떼야 순수한 굉장히 아주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철이 되니까 산소를 떼버리기 아주 좋잖아. 그래가지고 누구를 함께 주냐면 이산화탄소가 C라는 녀석이야. 이산화탄소가요 산소를 장난 아니게 좋아해요. 철보다 훨씬 좋아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탄소가 있어요. 얘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CO가 됐어. 일산탄소. 일산탄소조차도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제 산소를 계속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얘는 완전하다. 완전체입니다. 불안전하지가 않아요. 얘 불안전하고요. 얘 불안전합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산소가 만약에 충분한 조건이야. 충분히 많았어. 그럼 충분히 많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이제 CO2로 바뀌어버려요. 이해하세요? 근데 산소가 충분하지가 않는다면 CO가 됐다가 CO2가 돼요. 중간에 일산탄소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불완전 연소라고 하고요. 한 번에 가는 걸 완전 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지금 나오질 않았는데요. 이해가시죠? 자, 불완전 연소란 결국 무슨 뜻이냐?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야. 예를 들어서 주택이 불이 났어. 화재 현장이라고 하지. 화재 현장은 기본적으로 벽도 있고 문도 있고 막 다양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야. 불완전 연소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중간에 생겨. 반응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화재 현장 가운데 있다면 일산탄소가 여기 둥둥 떠 있어. 그럼 내가 마셔야 될 산소가 몇 개밖에 없는데 이제 일산탄소가 내가 마셔야 할 산소조차도 다 뺏어가 버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질식하겠죠?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는 불 타서 죽는 것보다 질식사가 80, 90%를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 얘 때문에 일산화탄소 때문에. 이해갔어요? 그 정도로 일산화탄소는 주변에 산소가 있으면 다 뺏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철광석이 어쨌든 산소하고 만나고 있는 상태라 얘 떼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일산탄소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얘가 떼가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완전체인 이산탄소가 되고 얘는 떨어졌기 때문에 뭐가 돼? 순수한 철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이게 다예요. 이게 사실 내용이 진짜 쉽거든요.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산화철은 화학식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환원됐어요 라고
되는지 그 정도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철의 재련은 결국은 뭐야?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쓰기 위해서. 그래서 철기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과 더불어 이제 산업혁명을 좀 더 확실하게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앞에서 배웠던 광합성화호, 그 다음에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전부 다 산소가 관여한 산화, 반응,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앞에서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연소시킨다는 얘기는 화석연료에 산소를 넣는다는 건데, 얘는 연소됐으니까 얘는 산화된 거고 얘는 환원된 거야. 산소는 절대 산화될 수가 없어. 본인이 산화되게 하는 주범인데 본인이 산화되진 않지. 이해하세요? 얘는 환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문제 보게 되면 재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무조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를 한번 거쳐야 돼. 알겠죠? 한번 거쳐야 돼요. 그리고 코크스라는 게 이제 시작이야. 코크스가 탄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코크스 덩어리를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산소를 일단 조금 첨가를 해줘. 그러면 이제 일산탄소가 만들어졌지? 이 일산탄소를 이제 사용해서 결국에 이산탄소까지 이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별거 없어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다양한 거 있어요. 탄산칼슘도 넣긴 합니다. 오케이? 탄산칼슘 넣어가지고 그 탄산칼슘이 이렇게 분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놈이 이제 요 놈이랑 합쳐지게 되면 술래가 돼. 이게 찌꺼기야 그냥. 찌꺼기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볼게요. 철은 산화된다. 그렇지?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산화되면 안 되지. 환원되지. 여기는 빼버렸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틀리다 하시면 되고요. 자, 포커스는 자, 산소하고 만났을 기 때문에 산화된 거 맞겠고, 당연히 관여하는 거 맞잖아. 철의 재련에서. 그래서 니은이 맞겠지. 이거 너무 쉽고요. 이 반응 결과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철기 시대를 얻게 되었다. 정답은 4번.